안녕하세요, 단신입니다. 네, 또 대학시대 오리진으로 찾아뵙고요. 그냥 바로 시작을 할게요. 앞쪽에다가 제가 아마 영상 사진을 넣어 드렸을 거예요. 그 트라브존에 동아프리카에 있는 물건을 떼왔을 때 가격이랑 그 다음에 코콜라에 동아프리카 물건 떼왔을 때 가격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근데 이제 전체 판매는 좀 안 보여준 이유가 코콜라에 팔 때는 저기 보이시죠? 위쪽 항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스만이거든요. 그리고 트라브존에 팔 때도 처음에 물건을 떼올 때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비싼 것만 떼운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 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전체는 안 했고 여러분이 이제 판단을 위해서 얼마 정도 물건당 얼마 정도 값어치가 나오는 것만 보여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여기서 뭘 떼가면 되냐면 저는 여러 가지 떼봤는데 그냥 캐비어 혹은 수선화. 근데 그렇게 해서 떼가면 다 못 채우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여기 계속 돌면서 캐비어로 350을 채우거나 아니면은 피사 제노바 이쪽 라인에 서양 대표 있죠. 서양 대표도 거의 만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를 서양 대표랑 그다음에 이쪽 라인에 있는 물품들 뭐 레드벨벳이 벨벳 같은 걸로 채워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돌면서 왜냐면 캐비어가 많이 나오는 시즌도 있지만 캐비어가 많이 안 나오는 시즌도 있잖아요. 그럼 계속 돌면서 350개 세우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냥 돌면서 어느 정도 채우고 한 바퀴 돌아서 여기서 뭐 수선화 혹은 이쪽에 수선화 이쪽도 들리 귀찮다. 그럼 여기서 그냥 서양대포랑 벨벳만 사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양대포랑 캐비어 같은 경우는 한 만 원 정도 나오고요. 벨벳이 한 7천 두 칸 정도 이득 보는 것 같아요. 만 두 칸 정도 이득을 본다는 거예요. 팔 때가 많이 아니라 만 두 칸 정도 이득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북극 항로에는 상테페트르부르크에서 보드카, 리가에서 보드카, 스톡홀름에서 아쿠아비트, 비스트에서 아쿠아비트 없네요. 그 다음에 아쿠아비트, 그러니까 술 종류만 사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조금 거리가 거니까 굳이 막 이것저것 안 가져가고 그냥 주로 비싼 것만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술 종류, 그러니까 보드카랑 아쿠아비트랑 그 다음에 이것도 가져갔었다. 펠트. 펠트랑 아쿠아비트랑 가격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쿠아비트가 조금 더 비쌌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함부르크에서 보석 세공, 암스테르담에 들려서 진이랑 유두기술은 안 가져가 봤거든요, 솔직히. 근데 어차피 보드카 정도가 한 만 정도 되고 아쿠아비트가 7천 정도 되니까 굳이 가져갈 필요가 있나 싶어요. 물론 보석 세공도 거의 한 만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일단 그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짱박해서 여기 왔다 갔다 와서 보드카만 다 채우겠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시즌에 따라서 또 물량이 보드카가 많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상테페트부르크랑 니가 돌면서 보드카만 다 가져가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물론 호박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값어치는 나오겠는데 이게 매번 장거리니까 이게 또 그렇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한 번에 갔을 때 많이 비싼 거를 갖고 가는 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단점 같은 경우 북극 항로에서 술을 가져갔을 때 단점은 무크리쇼에서 파셔야 돼요. 여기는 이슬람 영향권이라서 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크리쇼의 판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꽤 가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물건을 얼만큼 어떤 걸로 싣고 갔냐의 차이가 있지만 캐비어 종류로 거의 다 싣거나 보드카 종류로 거의 다 싣고 갔을 때 적재량이 한 350에서 400 정도 된다 싶고 하실 때 300에서 400만 사이 하셨을 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물품들 갖고 와서 도로 파셨을 때도 물건을 뭘로 갖고 왔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근데 주로 뭐 다이아몬드나 한 8천에서 만 정도 되는 거 위주로만 갖고 왔으면 한 500만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가는 걸 설명드리면
도피류에서는 유향, 피스타치오 처음에 트라브존에 팔았을 때 한 만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유행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었을 때인 것 같아요. 지금 팔면 한 8천 후반대 정도 나오더라고요. 유향은 만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철광석 같은 경우는 한 6천 정도 나와요. 그래서 생각보다 안 비싸요. 왜냐면 여기까지 왔으니까 엄청 비싼 걸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용혈이 한 8천 정도. 용혈이 여기 와서 사면 생각보다 싸거든요. 그래서 저 별로 안 나올 것 같은데 용혈 비싸게 나오고 대추야자가 한 4,500에서 5,000 정도 나와요. 그리고 무크디시 골라서 다이아몬드 금 뚫렸으면 금 가져가시고 안 뚫렸으면 월화양, 다이아몬드 월화양. 다이아몬드는 뭐 아시죠? 이미 많이 하셨으니까 그 가격 나와요. 한 13,000 정도. 월화양이 한 8,800, 8,000에서 8,800 정도. 가격은 제가 앞에 사진 올린 거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진지바람, 여기 두 개는 그냥 저 안 들려요. 왜냐면 에메랄드가 이게 어디 파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5천에서 6천이거든요. 근데 딴 게 더 비싼데 굳이 에메랄드를 안 챙겨가요. 그래서 금세공도 저 안 챙겨가요. 월화양, 금월화양, 그 다음에 금월화양, 진자바라에서 금월화양, 킬와에서 금월화양 뚫렸을 때 기준입니다. 안 뚫렸으면 여기도 전 스킵하기도 해요. 요 4개 항. 그 다음에 모신비크에서 백금, 여기 백금은 뚫려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별로 상관없이 뚫리는 것 아니네? 언제 레벨 5가 됐네? 몰랐네. 어쨌든 백금, 에메랄드, 월화양, 그리고 나탈에서 다이아몬드, 백금, 금색은 루이보스. 근데 루이보스는 스킵하셔도 됩니다. 금색은 루이보스 스킵하고 다이아몬드, 백금만 챙겨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카파에서 다이아몬드, 제라늄, 카리비브에서 다이아몬드, 제라늄 은근히 비쌉니다. 그리고 루안다 금 뚫렸으면은 금 제라늄 건너뛰고 아르기메스 금,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차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안 찰 것 같다라고 하면 이쪽 중간에서 들릴 때 금세공도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하디보에서 용혈을 그냥 용혈, 자철, 대추, 야자를 다 사가세요. 왜냐면 나중에 중간에서 팔아도 한 1000에서 2000 정도 이득을 보니까 미리 채워가도 되거든요. 그리고 용혈도 생각보다 아까 비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남은 스페어 공간을 용혈이나 자철로 그냥 채워두고 가셔도 되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자철 같은 경우는 하디브에 340만 두캅을 투자해야 된다고 해서 투자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혈이랑 대추야자 충분히 그냥 가져가고 나머지 안 차는 부분은 그걸로 채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뭐냐면 제가 왜 이 라인만 설명하냐, 아니 여기랑 아니 이 안이랑 이쪽은 왜 안 가는데 라고 하면 해역 조건이 돌파가 20이 넘어가야 되고요, 내파가 50이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그 무소 과금으로 하셔서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레벨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이제. 근데 선단 레벨 37이잖아요. 그리고 오토 지금 밀고 있거든요, 연대기. 근데 이제 보시면은 알겠지만 저희 네파가 얼마냐면, 이거 아니지, 3대에서 상세 보게 하면 이제 35에요. 이제 35.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맞추기가. 그러니까 배도 웬만하면은 맞힐 거면은 이 배도 3부크보다 한 단계 위인 지백이라든지 카락을 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필요해요. 이것도 이런 거 다 이제 이벤트를 얻으셨을 거고. 근데 이제 돌파는 정말 맞추기 어렵거든요. 돌파가 있는 게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광화무쇠단. 내파가 6이고 돌파가 7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나머지 돌파를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강화 반달도끼 충각은 팔거든요? 근데 내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2단 노션형 쐐기는 안 파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무조건 탐험으로 찾아야 되거든요? 파는 데가 없더라고요. 강화 반달 도끼 충각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C급이고 이게 아마 런던인가? 제가 거기서 샀을 거거든요. 처음에 잘못 봤어요. 세빙이 돌파인 줄 알고 샀는데
그쵸. 그래서 두 개가 있죠. 근데 어쨌거나 인도를 가려면 중요한 거는 2단 노선 형색이랑 그 다음에 강화 적송팟 혹은 요 B급 B급 뭐 낡은 아니면 그냥 오리나무나 강화, 그 다음에 2단 노선색이, 그 다음에 이거 강화 하트닥 같은 경우는 네파만 올려주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주었던 아까 있었구나. 요거 강화 2단 노선 충각이랑 그 다음에 요거 강화 무쇠 다시랑, 그리고 요거는 솔직히 낡은 오리판 되게 비싸거든요. 낡은 오리판 말고 강화 접송팟 정도가 있어야, 그리고 배가 삼부쿠가 아니라 지백이나 아니면은 카락이야지 좀 네파 50에 돌파 20을 좀 맞추기가 쉬우실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소비가 많이 들고, 이거를 이제 재미나 아니면은 거래를 통해서 구하지 않으시면, 거래서 찾다 보면 가끔씩 나와요, 부품 이런 거. 근데 또 여기도 잘 없어요. 아까 보여줬던 그런 그 뭐냐, 요것도 많이 팔리지도 않아요. 많이 팔려도 되게 비싸게 팔려요. 한 1000잼? 그러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50, 네파 50 맞추기랑 그 다음에 돌파 20 맞추기가 되게 어렵고, 그거를 무소가금으로 하시려면은 탐색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지난번에 제가 레드잼 모으는 팁 설명드렸잖아요. 거기서 보시면은 우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다 이런 재료도 팔고 계시잖아요. 보면 진짜 파시는 분들 많고, 생각보다 재료 거래는 잘 이루어져요. 왜냐면 배를 만들어야 레벨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배가 뽑기다 보니까 배를 또 여러 개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추가 선실이 생기려면 배 레벨이 10, 뭐 20 이렇게 돼야 되니까, 결국은 배를 어느 정도 제작을 할 수밖에 없고, 배를 제작을 하려면 재료를 소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재료들은 생각보다 잘 팔려요. 그리고 이 재료들은 전투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전투 노가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목이 컬컬하네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인도랑 그 다음에 동아시아에서 안쪽은 못 들어갔고, 근데 레벨 35에 그 정도까지 가지 못해도 요 정도의 요 정도의 루틴을 이용해서 꽤 큰 비용이 나옵니다. 가서 팔 때 한 300만 정도 수익이 날 수가 있고, 요약하면 다시 돌아올 때 한 400에서 500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항로입니다. 시간은 꽤 걸려요. 왜냐면 지금까지 소개한 항로 중에서 가장 길고, 다만 이게 정확한 시간을 얘기 안 해주는 이유는, 이거를 한 번씩만 들려서 사오느냐 아니면은 들리는 항구가 더 많냐 적냐, 그 다음에 뭐 오면서 이벤트를 하냐에 따라서 또 시간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저는 일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냥 비싼 거 두 번, 세 번 더 사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왕복해서. 그래서 그 시간은 이제 시간은 이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전 항로들에 대비해서 가장 길고, 예전에 다른 분이 올린 거 보시면 한 70분,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데 70분, 가는데 한 50분, 이렇게 한 2시간 잡더라고요. 어쨌든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까지 동아시아 쪽 경로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좋은 정보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단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